너는 동생이 돼가지고 형 한 번을 못 도와주냐? 못난 놈. 안녕하세요. 썰타파입니다. 오늘은 장남 아파트 살 돈 보태주지 않았다고 욕먹은 이야기 들어볼게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형은 언제나 모든 걸 다 가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부모님이 그에게 주지 않은 게 없었다. 어린 시절 내가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도, 어설프게 구부정하게 그림을 그리던 손에 쥐어주고 싶었던 색연필도, 심지어는 성적이 좋지 않아 머리를 푹 숙이고 돌아왔던 날 받았던 그 말 없는 위로조차도 형이 다 가져갔다. 내게 남은 것은 찬바람 부는 빈 방과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성적표뿐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동생이라는 이유로 형에게 양보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내가 유일하게 가졌던 건 그래도 형은 다 갖추었으니 언젠가 내가 조금은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하는 얄팍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착각이었다. 형이 집을 산다는 말에 부모님은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며 온 가족을 불러 모았다. 우리 장남이 드디어 집을 사게 되었으니 우리도 조금씩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순간 숨이 막혀왔다. 그 작은 집에 온 가족이 모여 내 의견 따윈 묻지도 않고 형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야기하던 그 광경. 나는 그들 사이에 앉아있는 투명 인간에 불과했다. 형은 말없이 부모님 앞에서 서류를 펼쳤다. 깔끔하게 정리된 계약서 한 장을 보여주며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한 투자이고 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오를지 조목조목 설명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대단한 계획이라도 세운 듯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부모님은 형의 말에 매번 고개를 끄덕이며 손뼉을 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마치 형이 가문을 빛낼 영웅이라도 된 양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 눈이 반짝였다. 그들이 느끼는 자랑스러움 속엔 나에 대한 미안함이나 고려 따윈 한 톨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 우리 장남이 하는 일이니 잘 될 게 분명하지. 부족한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엄마가 이렇게 말하자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지갑을 열었다. 내 앞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용카드를 내밀며 형에게 주저없이 내미는 손길. 그 눈빛엔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었다. 형은 당연하다는 듯 그 카드를 받아들었다.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손에 쥔 형의 모습이 마치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이라도 뺏어갈 듯한 그 손길이 참을 수 없이 얄미웠다. 더 어이없었던 건 그들이 나를 쳐다보며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던 그 한마디였다. 너도 형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지? 가족이니까. 가족? 그들에게 가족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가 바란 건 단순히 형과 나를 똑같이 대하는 것도 아니었다.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최소한의 공감이라도 바랐던 것뿐이다. 하지만 이젠 분명해졌다. 형은 그들의 왕자였고 나는 그저 부속품에 불과했다. 형이 계약서를 내밀며 거실 한복판에서 어깨를 으쓱거리고 있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엄마는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역시 우리 큰아들이야. 남들이 뭐래도 너밖에 없어. 엄마는 형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집 산다니까 이게 웬일이야. 우리 아들 진짜 장하다 잘했어. 아빠까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테이블 너머로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엄마가 갑자기 나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넌 형한테 얼마쯤 보탤 생각이야? 뭐라고요? 나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너도 돈 좀 보태서 형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줘야지. 가족끼린 그런 거잖아.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형은 한술 더 떴다. 야, 내가 돈 모아봤자 뭐하냐? 나중에 내가 내 집 놀러와서 편하게 쉬면 되잖아.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형의 표정에는 당연하다는 태도가 뚜렷했다. 이게 진심이라는 게 더 황당했다. 형 집 사는데 왜 제 돈이 들어가야 하죠? 나는 참았던 걸 터뜨리며 쏘아붙였다. 형은 코웃음을 치더니 비꼬듯 말했다. 야, 넌 동생이 돼가지고 형 하나 못 도와주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게. 엄마는 또 손가락을 톱톱 두드리며 거들었다. 상철아, 얘 너는 아직 시간 많이 있잖아. 내 형은 이제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나는 속으로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저도 나름대로 저축하고 있고 제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넌 언제부터 그렇게 이기적이었니? 가족을 위해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 있어? 말끝에 섞인 그 실망 어린 표정. 어릴 적부터 보아온 그 표정이 다시금 날 덮쳤다. 형은 비웃듯 혀를 찼다. 아, 얘는 진짜 못 말리겠네. 부모님이 이렇게 나서서 말하는데도 그냥 딱 입 다물고 얼마면 되겠냐고 물어보면 될걸. 얼마면 되겠냐고요? 나도 모르게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형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그렇게 형이 능력 있고 대단한데 왜 나한테 돈을 빌리냐고요? 내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다. 그 순간 거실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엄마와 아빠의 얼굴이 일순간 어리둥절해졌다. 형은 잠깐 말문이 막힌 듯 나를 보다가 피식 웃었다. 와, 진짜 넌 그렇게까지 받아들이는 거야? 형은 여유롭게 소파에 등을 기대며 팔짱을 꼈다. 참, 생각이 좁다. 가족이 도와주는 게 왜 그렇게 힘든 거야? 야, 됐다 됐어. 진짜 웃기네. 돈이 없으면 자기 수준에 맞게 사던가. 나는 코웃음을 치며 그들의 시선을 하나하나 마주했다. 형이 대단하다고 자랑할 땐 언제고 돈은 왜 꼭 나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엄마는 그제야 얼굴을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 어떻게 그리 이기적으로 굴 수가 있니?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다. 이기적인 건 내가 아니에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 나는 그 후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았다. 그날의 대화는 내게 마지막 경고처럼 다가왔다. 더 이상 애써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며 나 자신을 깎아낼 필요가 없었다. 형이든 부모님이든 나와는 다르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까지 완전히 비워내는 데는 그 순간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발붙일 자리가 없었다. 처음에는 나 스스로도 어리둥절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공유한 사람들과 단절하는 게 이렇게나 쉽다니. 진작 알았더라면 일찌감치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그들과의 거리감이 생기면서 서서히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신경 쓸 일이 줄어든다는 게 얼마나 해방감 넘치는 일인지 몰랐다. 더는 그들 눈치를 보며 작아질 필요가 없었다. 내게는 그저 진심이 느껴지는 관심과 응원이 필요했지 그들의 기대와 요구가 아니었다. 가끔은 연락이라도 오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들은 그저 나를 잊은 듯 살아갔다. 생일이든 명절이든 한 번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았다. 마치 내가 한 번도 그들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어쩌면 내게는 차라리 다행이었다. 몇 번이나 전화를 손에 쥐고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옳은 길인가를 고민하곤 했지만 매번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저 우린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단순한 결론이었다. 나를 지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무심코 형과 부모님 이야기가 입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어색하게 침묵했다. 내게 남은 가족 이야기는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었고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싫었다. 내 안에서 그들을 떠올리기 위해 쓰던 시간마저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나는 점점 진짜 나 자신의 삶에 몰두하게 되었다. 한 번씩 인터넷이나 사진첩에서 그들의 소식을 스쳐볼 때면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긴 했다. 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부모님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건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오랜 인연에 대한 습관처럼 그냥 하나의 기억이자 이제는 지나가버린 관계일 뿐이었다. 애틋함도 미움도 집착도 없는 그 감정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게 그들과의 마지막 관계라면 받아들이기로 했다. 혼자 사는 건 가끔 외로웠지만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유가 있었다. 일과 취미, 삶의 리듬을 오롯이 내 손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오랜 세월 꿈꾸던 것 중 하나였다. 그 안에서 나는 서서히 나의 목표와 꿈을 찾아갔다. 돈을 모으고 작은 집 하나를 얻고 나를 위한 가구와 생활용품을 천천히 채워갔다. 모든 것은 더 이상 내게 주어진 가족의 공간이 아니라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 되어갔다. 내 삶에서 그들 없이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배우며 깨달았다. 내가 그들에게 기대고 있었다고 믿었던 마음속 불안은 사실 그들로 인해 생긴 것이었다는 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구속하고 끝없는 요구를 하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뒤 내 마음은 조용히 평화로워졌다. 마치 바람이 잔잔히 일어나는 호수처럼 억눌려왔던 내 안의 혼란과 분노가 사라지면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여유가 생겼다. 지금 나는 그들 없이도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이해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는 내 인생은 예상보다 훨씬 풍요롭고 자유로웠다. 이 관계는 끝났지만 어쩌면 끝났기 때문에야말로 진짜 내 삶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